한국전쟁 70주년, 연평도 포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10년 동안 약 9천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채 4천억 원이 안 됩니다. 결국 종합발전 계획은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0년의 실적과 앞으로 5년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공격으로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은 컸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마련한 목적은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은 제대로 추진됐을까?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9,10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 실적은 초라합니다.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3,690억 원. 집행률이 40%에 불과합니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반 사업은 그나마 85%, 주민 안전과 대피 체계 강화 사업은 76%로 추진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 안정, 주거 환경 개선, 해상교통 확충 사업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절반에 그칩니다. 특히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 거점 육성 사업은 고작 4%로 말뿐인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발표내고 35%에서 40%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SOC 사업, 그러니까 해군 부대 기지 만든 거, 그다음에 군함들 갖다 붙이는 부두 만든 거, 이런 건 사실은 주민 정주 여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서해 5도 특별법으로 인한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 정주 여건에 들어간 비용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가 지금 무관심하냐면 위원회가 있어요. 서해 5도 특별 지원위원회가. 근데 이 위원회를 한 6년, 7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특히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연평도 신항건설 계획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연평도항은 물때에 따라 여객선이 드나드는 시간이 다르고 1,000톤급 이상 선박은 접안이 어려운 상황. 당초 정부는 연평도에 5,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평도를 국가관리 어항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겁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신항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안여객 중고용기의 도입 등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항 등 기반시설 마련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했던 서해 5도 주민들. 기대와 달리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된 게 없는 현실에 허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이 섬으로 들어가려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뱃길이 자주 끊기자 사람이 몰린 겁니다. 병원 방문차 6기로 나왔던 주민은 사흘 만에 겨우 들어갑니다. 병원 예약 때문에 왔는데 그게 아주 불편해요. 바람 불면 못 가고 안개 끼면 못 가고 보건소밖에 없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서해 5도 특별법에 해상교통과 기반시설 확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항률은 30%가 넘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은 도소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을 묶는 등 불안한 운항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선박 검사 정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순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횟수는 전체 결항 횟수의 약 30%였고 2018년과 2017년에도
각각 43%와 39%의 높은 수준을 차지합니다. 올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되지만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 정부는 사업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 추진 방향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3대 전략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 더 연장해 당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가 모두 서해5도에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사업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후어선 정비 등 주민소득 증대에 힘쓴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여태까지 38%밖에 지원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그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분을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덜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백령공항 건설과 백령 연평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연평도항 건설,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4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선 3,000톤급 대형 여객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사업을 연장해 2차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수님도 오고 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요. 공무원들이 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국회 올라가서 항의하면은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적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들만 올려보내요.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제대로. 1차 사업 종료를 앞두고 2차 계획 수립에 돌입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행정안전부는 해수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서해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올린 만큼 서해5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